퍼블릭 데이터베이스인 GEO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는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를 받아서 특별한 질병과 관계된 후보 유전자군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 컨덕터 패키지를 인스톨 해야 되고, 그리고 GEO 데이터셋에 있는 그 진셋 아이디를 가지고선 이제 진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펑션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일이 그 실험별로 그 파일 하나씩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데이터셋 이름을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GEO 데이터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는 실험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각각의 데이터셋이 유전자를 수만 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커서 일일이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함수를 알게 되면 이것을 이용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앞에 보면은 바이오 컨덕터 패키지를 받게 되는데, 바이오시 매니저라는 걸 받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루틴이니까 그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료가 메모가 안 되면 구글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O 쿼리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인스톨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get geo라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get ge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GSE 18842라는 그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geo라는 거는 진놈 익스프레스 진 익스프레스 옴니버스 뭐 이것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GSE는 이제 데이터셋 앞에 붙는 이름인데, 그래서 논문을 쓰더라도 이런 퍼블릭 DB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쓰게 되면은 거기에다 레퍼런스를 하는 것이 이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라는 건 결국 어느 연구자가 연구를 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쓴 논문을 레퍼런스로 같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고, 그대로 불러오면 이걸 GSE라고 보통 저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GSE라고 예제 프로그램에서 저장했고, 거기에서 그게 이제 몇 차원의 매트릭스 형태니까, 그러니까 어레이 형태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GSE,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그 안에서 익스프레션 데이터와 그 각각 진이 갖는 레이블, 진 심벌을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이 캔서와 노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정보도 다 갖고 있죠. 근데 GSE 18842라는 거는 런 캔서 데이터예요. 폐암 데이터인데 46개의 폐암 샘플과 45개의 정상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간에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찾게 되면은 폐암에 대한 그 마커를 찾게 되는 그 유사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샘플은 페어드였어요. 그래서 런 캔서, 캔서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샘플을 찾아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한 건데, 지금 데이터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컨트롤에서 데이터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페어드 데이터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디펜던트다. 그러니까 46명의 폐암 환자와 45명의 정상 사람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볼 건데, PPT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을 그대로 실행시키라고 지금 R 프로그램은 이미 제가 열어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working directory를 하면은 이제 통계학의 R 소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 폴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GEO 데이터를 이용해서 두 군간에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찾을 때는 림마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이것도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다라는 걸 다 이제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뭐
GEO 데이터를 부르기 위해서 GEO 쿼리를 쓰고 그래서 불러진 데이터로부터 시그니피컨트한 유전자를 찾는 데는 림마 라이브러리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거를 실행시키면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을 업데이트 할 거냐를 물어봐요. 근데 그냥 노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쿼리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실행시켜 줍니다. GEO 데이터셋을 받는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GSE 188 사이를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셋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캔서가 46 그리고 노말이 45 그래서 91개의 익스페리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5만 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부를 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한 번 불러놓으면은 매번 할 때마다 이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한번 부르면 그 다음에 CSV로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컬 컴퓨터에. 그러면 CSV 파일을 불러서 쓰면은 이렇게 부르는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부르는 과정이 생략이 되죠. 그러거나 지금 한 모든 작업을 그냥 히스토리를 저장해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GEO를 이용해서 그냥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불러졌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게 어레이 형태니까 거기서 이것만 부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형태가 되고 제가 이거는 디멘전은 한번 확인한 거예요.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보려고. 그랬더니 퓨처가 5467로 그다음에 샘플이 9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데이터가 이게 그대로 그냥 유전자 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실험의 이름, 그다음에 실험이 어떤 군을 갖고 있는지 그 그룹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유전자 발현 정보만 갖고 오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PPT 한번 가보면 일단은 데이터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러면 GSE 1182는 1884에는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거는 하는 방법은 이래요. 이거는 일단은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한 건 GEO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러니까 GEO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구글에서 그냥 찾으면 돼요. 구글에서 GEO 하면은 GEO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NCBI 안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셋 이름을 쓰게 되는데 데이터셋 이름이 아까 GSE 1884였죠.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내가 폐암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펀메드든 구글에서 폐암 관련 논문을 찾을 거예요. 그럼 논문을 읽다 보면은 그 연구자들이 이전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썼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름을 다 명기를 합니다. 어떤 걸 갖다 썼다는 거. 그럼 나도 그걸 참고해서 하면 되고 또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면 나는 연구를 하고 연구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펀메드에다 이렇게 올렸다라는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데이터를 나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이터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논문 제목이 결국은 될 거예요. Gene Expression Analysis of Human Lung Cancer and Control Samples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폐암과 컨트롤 그룹에 있어서의 진 익스프레션 분석이다라는 거고 여기 컨트리뷰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연구자들 관련된 연구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여기 보면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이 데이터는 퍼블릭 DB에다가 업로드해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캔서에다가 이 논문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데이터를 또 갖다 쓰려면은 요거를 그대로 인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또 내려가서 보면 샘플이 91개였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보려면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91개 샘플인데 첫 번째 거는 이게 각각 샘플 이름이에요. 하나 그러면 처음에 건 샘플이 아니 튜머고 컨트롤이고 튜머 컨트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꺼번에 받아주는 거죠. 만약에 그 함수를 모른다면 내가 하나씩 받던가 또 밑에 들어가면 또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있긴 해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지금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결국 이 하나가 한 사람의 정보거든요. 한 사람의 정보인데 뭐 사람에서 폐암이다. 그리고 뭐 렁이고 뭐 타입은 튜머고 뭐 이런 다른 정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기에 성별이나 나이 이런 것도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만약에 퍼블릭 DB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는다. 물론 이제 퍼블릭 DB 다른 종류의 퍼블릭 DB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익숙한 게 GEO라서 GEO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들은 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봤던 거. 그러면 이제 GSE를 받았으면은 그 GSE 안에는 익스프레션 데이터도 있지만 각각의 레이블링,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트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아까처럼 각각의 실험에 대한 이름이 있었잖아요. 뭐 GSM인가? 그래서 일련 번호가 붙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유전자 정보, 유전자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익스프레션만 갖고 오라는 게 EXPRS예요. 익스프레션의 약자. 그래서 그걸 갖고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셋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셋을 갖고 오게 되고 그러면 이 셋을 한번 볼까요? 이 셋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예요. 외거랑 같죠. 그렇지만 얘는 매트릭스 형태의 진짜 유전자 발현만 있는 데이터이고 이거는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를 다 포함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할 땐 이 데이터를 갖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커서 우리가 프린트해서 볼 수가 없어서 일부만 봤어요. 그러니까 행은 5개, 열도 5개. 이거 행렬의 형태에서 첨자 넣는 건 알 거예요. 그래서 5개 찍었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유전자 정보고 요거는 각각의 실험이에요. 5사람에서 앞에 있는 5개 유전자의 발현을 본 거예요.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전자의 이름은 이런 형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다른 형태의 유전자 심벌이라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GS이라는 건 이제 원래 그 특성까지 다 갖고 있는 이셋이라는 거는 유전자 발현만 있지만 GS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성도 다 갖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F데이터라는 걸 함수를 이용하면서 F셋을 갖고 옵니다. 그게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만 갖고 오는 건데 거기에서 컬럼 네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GS가 갖고 있는 특성의 변수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진 심벌이라는 게 있는데 진 심벌을 갖고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유전자 심벌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심벌을 이셋이라고 이 앞에 있는 유전자 발현만 있는 데이터 있죠. 거기에다가 로우 네임, 그러니까 행의 이름으로 써주면은 그게 유전자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셋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셋을 봤을 때는 유전자 이름이 무슨 뭐 암호 같은 게 나왔었죠. 물론 여기도 그렇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를 실행하고 먼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컬럼 네임을 봅니다.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진 심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셋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컬럼 네임즈라는 걸 한번 프린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 네임즈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중에서 심벌만 갖고 와라. 그래서 심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심벌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심벌, 이것만 카피 페이스트해서 보면 되겠죠?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심벌들을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리저브드 된 게 들어가 버렸어요.
진 심벌을 갖고 와서 심벌주라고 하고 그리고 심벌을 찍게 되면은 이건 다 NA라는 건 미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안에 미싱 유전자 이름을 모르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이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유전자 이름이 아까 NA라는 건 not available 그래서 유전자 이름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거를 이 셋이라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어줘요. 로우 네임으로. 그럼 이 셋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익스프레션 데이터 확인하게 되면 더 늘려야 되겠네요. 늘리지 말고 컬럼을 하나 덜 하겠죠. 3번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정보하고 각각의 실험에서의 발현 정보.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이 91개였잖아요. 근데 91개인데 이 중에는 46개의 암 환자의 조직과 그다음에 45개의 정상 세포가 있는 거예요. 정상 실험군이 그러니까 그 두 분 간의 차이가 있는 걸 고르는데 유전자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T 검정으로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레이 데이터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데 지금 데이터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 특별하게 그러니까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에서 튜머하고 노말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GS이라는 아직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만들기 전 그 GS의 피노 데이터라는 애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처럼. 그래서 피노 데이터로 해서 또 컬럼을 또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피노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어떤 특성 안에서 그 각각의 실험이 이게 캔서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스 네임 CH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여기서 그룹 정보를 찾지? 만약에 못한다면은 그거는 데이터셋 아까 구글에서 데이터셋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각 실험에 대해서 튜머, 컨트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순서를 그대로 기록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미 그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샘플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사용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ource name ch1이라는 게 그룹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grp라는 거는 그룹의 약자로 썼고 이거를 그룹으로 써라 이거예요. pset이라는 거에서 source name ch1이라는 걸 그룹으로 하자. 그래서 GRP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이게 91개의 샘플이 앞에는 46개가 튜머, 뒤에 45개가 컨트롤 이게 아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찍어보면 튜머 컨트롤, 튜머 컨트롤, 튜머 컨트롤, 튜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이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림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여기 다시 PPT를 먼저 보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것까지 간 거죠. Pset GS에서 이제 그 그룹 정보를 갖고 있는 그 특성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룹 정보를 그룹이라는 변수로 받아가지고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본 거고 그 다음에는 림마라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이제는 DEG 분석을 할 거예요. Differently Expressed Gene을 찾는 것을 약자로 DEG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림마해서 림마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모델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룹을 0일로 표시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이라고 받아요. 그래서 컬럼 네임 디자인 하게 되면 뭐 두 개 변수가 나오겠죠. 튜머 컨트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이제 그룹을 지정하고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여기인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보면 되겠죠? 위를 안 하고 지나갈 뻔했네요. 링말 불러야 되는데 지금 PPT에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그룹이 지금 튜머하고 컨트롤하고 막 섞여 있는데 그걸 영일로 코딩을 해서 디자인이라고 받고 그것에 대한 컬럼 네임을 보니까 결국은 두 개로 요약이 되죠. 컨트롤하고 튜머하고 요약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굉장히 길잖아요. 그룹 휴먼 렁 컨트롤 뭐 그룹 휴먼 렁 튜머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컨트롤과 테스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요거를 컨트롤로 하고 요걸 튜머로 컨트롤 테스트를 하고 이제 진짜 분석을 하는 거예요. DH 분석. 그래서 한번 다시 PPT를 가서 같이 보고 할게요.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 셋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 익스프레션만 있는 데이터고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게 캔서냐 튜머냐를 구분하는 영일로 코딩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석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어플라이 이용해서 한꺼번에 확 했었죠. 지난번에.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면 돼요. 이 LMFIT, LMFIT이라는 함수에 의해 가지고 이 세트 5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그 그룹 정보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변수와 같이 해서 매핑이 아니지 각각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유의성을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유의성이 전부 나타나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의성을 갖는 유전자만 선택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에 있어요. 이건 한꺼번에 제가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하면 여기서 마지막에 레스라는 것이 결국 리절트를 말하는 거거든. 리저트의 약자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레스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 하고 전부 해볼 수가 없죠. 레스는 디멘전이 유전자 개수만큼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와요. 5467호만큼 나오고 그 7이라는 거는 결국은 뭔가 유전자마다 유의성을 나타내는 어떤 매트릭일 거예요. 그거를 다 프린트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헤드라는 명령을 썼어요. 헤드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6개 정도의 값이 나와요. 그걸 옆으로 좀 늘려서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유전자 아이디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얘가 이 안에서 그 소팅을 해서 줘요. 가장 유의한 것부터 가장 의미가 없는 애까지. 그래서 보면 아이디가 AGER, AGER 이게 이제 5만 몇 개의 유전자가 있는 데이터셋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니크한 거는 3만 개 정도가 되니까 유전자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할 땐 얘를 뭐 평균으로 정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AGER이라는 유전자가 결국은 유의성이 유사하게 나오죠. 다른 2번 반복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로그 FC 그래서 폴드 체인지예요. 그러니까 튜머와 컨트롤에서의 비율이에요. 비율을 로그 취한값 이거는 볼카노 플럭 그릴 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평균 발현 average expression 그 다음에 이건 두 군 간의 비교를 하는 데서 나온 티통계량 이거는 p-value, 이건 adjust p-value. adjust p-value라는 거는 똑같은 분석을 지금 수만 번 했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5만 개니까 그럴 때는 멀티플리시티 프로그램을 발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p-값을 adjust 시켜줘요. 그래서 이 펑션 안에서 정의한 adjusted p-value를 정해줬어요. 이거는 비통계량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통계량 이것도 크면 클수록 두 분 간의 차이가 많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소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은 위에서부터 몇 개의 유전자를 고를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이 차진 유전자를 한번 또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볼카노 플롯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거하고 흰맵 그리는 것까지 해보겠어요. 그릴 때는 볼카노 플롯을 그릴 때는 로그 FC 값하고 어저스트 p-value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X축에는 로그 FC 값이 들어가고 Y축은 어저스트 p-value가 들어가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점들이 점으로 찍힐 거예요.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이런 값을 이용해서 w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플롯이 그 wid라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플롯을 그리기는 그리는데 이 데이터를 갖고 그려라는 거죠. 레스에서 계산된 값으로 플롯을 그리는데 이걸 좀 더 늘려볼게요. 그리고 로그 FC와 그 다음에 p-value를 가지고 점을 찍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value를 그냥 찍지 않고 마이너스 로그 10을 계산했어요.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일단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계산된 값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죠, 그림이. 데이터가 5만 7천 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값은 로그 FC. 그러니까 컨트롤과 튜머에서 발현하는 값의 비율을 로그를 취한 값, Y축에 해당하는 것은 어저스트된 P 값을 마이너스 로그 10을 한 값이에요. 그래야만 이거 화산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P 값이 다르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로그에다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이거는 유의성이 커지는 유전자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그리고 FC 폴드 레시오는 큐머와 노멀에서 레시오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건 두 분 간의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장자리로 갈수록 유의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가면서 위로 갈수록 연구자가 고르고 싶은 유전자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갖는 이상을 갖는 유의한 유전자는 어떻게 고르느냐? 그거는 이제 어저스트 p-value하고 폴드 체인지 값을 연구자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저스트 p-value를 긴 p라는 변수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레스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어저스트 p-value가 10의 마이너스 4승, 84승까지 가잖아요. 굉장히 유의성이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유의성이 더 강하게 큰 이 중에서 그것만 고르려고 10의 마이너스 35승까지 하고 폴드 체인지 값도 여기서 보니까 폴드 체인지 값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들이 주로 있는데 그러니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나와서 폴드 체인지도 3으로 그냥 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골라지면 얘네들을 더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서 폴드 체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어저스트 p-value가 얼마보다 더 작은 경우 그렇게 되면 이런 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유전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걸 한번 단계적으로 그려봤어요. 여기서 어저스트 p-value를 긴 p라고 정의했고 그 다음에 폴드 체인지를 긴 fc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안에서 동일하게 표시를 하고 내가 바꾸고 싶을 땐 여기서만 바꾸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는 어저스트 p-value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저스트 p-value를 하는데 얘를 지정하지 않았네요. 제가 이걸 지정하고 어저스트 p-value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p-value를 먼저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5승보다 작은 유전자들은 여기 초록색으로 찍혔죠. 그 다음에 할 거는 폴드 체인지로 찍어볼 거예요. 폴드 체인지는 두 번째 줄인데 폴드 체인지가 김 FC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걸 찍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오렌지 컬러가 찍혔어요. 그럼 두 번 찍힌 데가 있겠죠. 여기는. 그거를 고르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저스트 p-value가 긴 p보다 작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5승보다 작고 폴드 체인지의 로그 값이 3보다 큰 경우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컬러가 빨간색이죠. 칠하게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빨갛게 나타난 게 결국은 가장 폴드 체인지랑 어저스트 p-value를 고려해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한 유전자가 뭔가 물론 그거는 그림에서 찾지 않고 그냥 찾을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걸 찾는 방법은 캘리브레이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툴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세트라고 보면 돼요. GEO 데이터를 불러서 differently expressed 진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만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좌표가 있잖아요. 요 좌표에다가 그 진 이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 이름들이 막 섞여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 물론 이 유전자를 다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सब셋만 골라서 하고 싶다. 그러면 सब셋으로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한번 재미로 해본 건데 사실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볼카노 플롯은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 힙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힙맵을 그리기 위해서 뭐 그래픽스와
이거 굳이 다 부르진 않아도 되는데 어떤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셋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서 한 것처럼 그 각 유전자별로 유의성을 나타내는 매트릭에서 그 데이터, 매트릭 데이터에서 어저스트 p-value는 김 p보다 작고 그리고 폴드 체인지의 이러한 특성은 김 fc보다 큰 서셋을 골라요. 그래서 그게 몇 번째 데이터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몇 번째 왜냐하면 볼카노 플롯은 유의성을 갖고 그림을 그려요. 여기서처럼 X축은 폴드 체인지, Y축은 p-value를 근거한 이 값을 가지고 그리니까 레스라는 데이터,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나와서 유의성을 갖고 있는 레스라는 데이터를 갖고 그리지만 흰맵은 그렇지 않죠. 흰맵은 유전자 발현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유전자가 몇 번째 유전자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몇 번째 유전자인가가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셋 유전자 데이터에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그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 놨더니 선택된 유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전자 심벌을 찍었을 때 막 이렇게 잉크를 탁 터트려 놓은 것처럼 뭉개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볼카노 플러스, 이건 데이터를 조금 सब셋만 골라서 한 1000개 정도 골라서 그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유전자 심볼을 조금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흰맵을 그릴 때는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얘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그려지는 그림의 바탕이 되는 수치들은 유전자 발현 정보예요. 그러니까 레스라는 그 유의성을 나타나는 데이터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 발현이 들어가 있는 이셋, 익스프레션 데이터 셋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데이터가 몇 번째에 속하느냐 해서 이셋에서 그 횟수에 속하는 애들만 갖고 온 걸 흰맵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흰맵을 그려봤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 데이터가 얼추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묶였죠. 그럼 얘가 튜머, 얘가 노말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각각에 있는 실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실험의 이름과 원래 데이터에서 이게 튜머냐, 컨트롤이냐를 보고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100% 클래시파이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섞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00% 정확하지 않게.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그림상으로 탐색을 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클래시파이가 됐어요. 지금 이 유전자를 가지고서 이 유전자 심볼도 찍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그대로 그림을 써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다 컬러에 대한 옵션 굳이 없어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런 컬러의 그림을 그려줘요. 이것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주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